행커 아부대장입니다. 네, 오늘은 4가지 원그룹 머신을 비교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지금 가정용 머신이라고 볼 수 있는 머신들인데 실제로 업소에서도 좀 안 바쁜 매장은 사용하고 있는 머신들이라서 지금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엘로치오 마누스, ECM 클라시카, WPM KD 310, 시모넬리 오스카 2 이렇게 4가지의 머신을 완벽하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머신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 드릴 건데요. 먼저 알려드리기에 앞서서 좀 뭐랄까요, 이 편의 기능 하나하나 생긴 거, 뭐 디자인의 편의성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걸 비교하면 사실은 선택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머신을 비교할 때 일단은 머신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봐요. 기본이 되어 있는 머신인가, 기본이 되지 않은 머신인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 되는 머신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머신인가, 이런 걸 먼저 비교하고, 이런 기본이 동일선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편의기능, 부가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머신을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원론적인, 아주 원리적인 머신을 비교하는 방법을 좀 공개할 건데, 제가 오늘 좀 바리스타 분들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구독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보니까 구독자 아닌 분들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봐요.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바리스타 분들, 연구하시는 바리스타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연구라는 건 말이죠, 공부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연구예요. 연구를 하고 싶으면 일단은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공부가 완벽하게 다 되고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자료를 찾아도 뭔가 나오지 않고 밝혀진 바가 없는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 더욱더 집중하고 몰두하고, 이것이 연구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바리스타들은 뭐 기본기도 없으면서, 쉽게 말하면 영어로 따지면 ABCD도 모르면서 연구를 한대. 이 ABCD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문학을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커피를 이제 연구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이 기본기를 일단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그래서 바리스타 꿈꾸는 꿈나무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공부하지 않고 그냥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걸로 막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이 오늘 머신을 비교하는 거에 있어서도요,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머신의 기본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에서 물도 끓이고 스팀도 내보내기 때문에 이 온수, 이제 추출수와 이 스티밍이 좋으려면 당연히 보일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일러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룹헤드입니다. 그룹헤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룹헤드에서 어떤 버프를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이 그룹헤드가 약간 버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룹헤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부가적인 걸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참고를 꼭 하는 건데, PID라고 하는 겁니다. PID. 이게 무엇의 약자인지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PID가 뭔지만 알면 돼요. 이렇게 요 3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놓고 비교를 해보고 나서 이 기본기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머신을 선택하고, 그 다음 부가적인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먼저 엘로치오 마누스는요 140만 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펜을 들고 이 종이를 들고 필기를 하면서 좀 들으시면 좋아요. 제가 이거 사실 써놓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면 좋겠지만은 이러면 공부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캡처하고 또 필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할까봐 계속 이제 이 전두엽 발달 프로젝트를 제가 할 거거든요. 이 바리스타들의 전두엽 발달 프로젝트, 자꾸 전두엽을 쓰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말로 할게요. 엘로치오 마누스는 140만 원이에요. 140만 원, 약 140만 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일러를 보면은 1.8리터 스텐 보일러고요. HX 방식의 보일러라고 합니다. 자, 보일러는 크게 2가지, 여러 가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스텐으로 만든 보일러가 있고 동으로 만든 보일러가 일반적이에요. 물론 요새 알루미늄으로 만든 보일러도 있다 그러고 이러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스텐 보일러와 동 보일러가 일반적이죠. 동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스텐보다는 강도는 약해요. 동 보일러는 스텐 보일러보다 좋은 점은 열 전도율이 좋고 열 보존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동 보일러는 실제로 뭔가 오버홀 같은 걸 하다가 이렇게
뭐 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변질도 잘 되고요.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단 스텐 보일러를 조금 더 좋은 보일러로 비싼 보일러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머신 같은 경우에는 스텐 보일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 스텐 보일러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스텐이냐 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부가적인 거고요. 동도 좋아요. 스텐도 좋고 동도 좋아요. 크게 뭐 차이 안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 보일러가 어떤 방식이냐 하고 면 크기가 얼마나냐 이게 중요한데요. 엘로치오 마누스는 1.8리터입니다. 1.8리터면 우리 1.5리터 페트병보다 더 큰, 조금 더 큰 상태의 약간 큰 페트병 사이즈 정도니까 가정용 요만한 머신 안에 이만한 보일러가 들어가 있다는 건 상당히 큰 보일러를 말하는 겁니다. HX 방식의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싱글 보일러 같은 건데 추출수와 스팀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더 삼촌 들어가셔서 보시면 자세하게 최근에 어젠가 올라온 영상에 보면 HX 보일러 방식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친한 형이라서 조금 광고를 좀 해주려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룹헤드 같은 경우에는 엘로치오 마누스는 261 그룹헤드입니다. 61년도에 개발된 회마에서 개발한 261 그룹헤드. 261 그룹헤드를 가지고 있는 그 머신 이름이 261인데요. 이 261 머신이 이름이 이제 레전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전설적인 머신이에요. 61년도에 개발된 머신인데 그 방식은 가히 혁명적이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랑받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정말 좋은 그룹헤드가 261 그룹헤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261 그룹헤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엘로치오 마누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140만 원 그렇게 비싸지 않고 보일러가 1.8리터 굉장히 큰 보일러가 달려있고요. 261에 정품 오리지널 그룹헤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여기서 하나 더 아까 PID라고 했죠. PID가 뭐냐면 이 약자는 알 필요가 없고 어떻게 말하면 그냥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출수의 온도가 몇 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이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온도를 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ID가 달려있으면 온도의 안정성에 조금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PID도 좀 적용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느 게 더 낫나 이렇게 따지는 건 나중에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오늘은 PID가 그냥 있냐 없냐 정도만 해도 이 가격대는 PID만 있어도 그냥 개이득이니까 요 가격대 100만 원 초반대에서 PID가 일단 달려있다. 그래서 마누스를 추천하는 이유가 모든 면에서 보세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1.8리터 큰 용량의 보일러를 가지고 있고 그룹헤드도 161 정품을 가지고 있고 PID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기본기는 탄탄한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머신 ECM 클래시카입니다. 클래시카인 줄 알았는데 클래시카가 맞는 발음인 것 같아요. ECM 클래시카는 일단은 마누스보다 무려 50만 원이 더 비쌉니다. 190만 원. 그러면 5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야 사실 클래시카로 갈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한번 볼게요.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냐면 0.5리터짜리 스텐 싱글 보일러입니다. 예, 서머블록도 아니에요. 서머블록인 것 같긴 해요. 이게 0.5리터면 서머블록이어야 하죠. 서머블록인 것 같고 HX 방식입니다. 보면은 서머블록이라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대부분에 보면 예열이 빠른 예열이 된다. 이거는 거의 그냥 서머블록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머블록이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랄까 그냥 그 전기 온수기 같은 그런 개념인데 급속하게 빠르게 이제 온도를 올려가지고 원하는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라서 서머블록이 사용되면 일단은 보일러 크기가 작아지고요. 작은 보일러일 가능성이 크고요. 서머블록은 빠르게 예열이 되지만 예열 시간은 짧지만 그만큼 스팀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고 연속 추출도 조금 온도의 불안정성은 좀 올 수도 있는 게 서머블록입니다. 물론 요새 나오는 서머블록 시스템 중에는 또 되게 좋은 그 온도 안정성이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서머블록이 들어가면 스팀이 일단은 일반적인 큰 보일러에 비하면 좀 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요 얘기는 또 나중에 조금 더 할게요. 일단은 보일러 면에서는 ECM 클래시카가 조금 저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머블록을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좀 최신판 서머블록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갔겠지만은 저는 라떼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사실 스팀 압이 세려면 보일러가 일단 크고 봐야 장땡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아쉬움이 남고 그 다음에 보시면 261 그룹헤드 정품이 들어가 있고요. PID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격이 50만 원 더 비싼데 이제 예열이 빠르다라는 그 장점 하나 제외하고는 사실 저는 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보일러가 0.5리터라는 너무 작은 보일러가 들어가 있고 스팀도 분명히 마누스랑 비교하면 좀 차이가 제법 날 겁니다. 사이즈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기 때문에 뭐 가격이 50만 원 비싸지면 모든 게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보일러면은 조금 아쉬워지고 대신에 예열 시간만 좀 빨라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좀 그죠 다운그레이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클래식카는 저는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다음 비교할 거는 뭐냐면 WPM입니다. WPM의 KD310 같은 머신인데 이 머신의 가격은 160만 원입니다. 마누스랑 비교를 했을 때 20만 원이 비싸요. 20만 원도 작은 돈 아닙니다. 치킨으로 생각하면 두 마리 치킨은 40마리를 30마리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쨌든 WPM KD310은 마누스보다는 20만 원이 비싸다 일반적으로. 근데 보일러가 서머블럭입니다. 심지어 몇 리터짜리 보일러를 채용했는지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한참 뒤져봤는데 그거 표기되어 있는 그 재원이 표기되어 있는 그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서머블록이다라는 것만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무래도 예상컨대 보통 서머블록을 적용하면 300mm에서 500mm 사이거든요. 그래서 클래식카가 조금 큰 편이라 500mm를 쓴 거고 한 3, 4, 500mm 사이 선이니까 보통 아마 그 정도 사이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20만 원이나 만원수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면서 서머블록 방식의 이거를 또 간다는 것도 사실 고민해 볼 만한 게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이 CM 클래식카랑 이 KD310이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비교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일러 방식은 비슷하죠. 근데 일단은 WPM이 가격이 좀 더 싸단 말이에요. 이제 클래식카에 비해서. 마누스는 일단 그냥 사실 너무 좋은 거고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클래식카랑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싸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261 그룹 패드라는 것도 똑같지만은 WPM 같은 경우에는 261 정품 그룹 패드가 아니에요. 261식 그룹 패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61 그룹 패드 형태를 본따서 만들었지만 정품은 아니라는 거. 요거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261식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PID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조금 싸지면서 어떤 게 장점이 있느냐 생각을 했더니 가격이 조금 싸진 만큼 그룹 패드가 정품 261이 아니다라는 게 하나가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장점은 뭐냐면 이 서머블록 방식인데 펌프가 트윈 펌프를 달고 있다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WP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보통 서머블록 방식 같은 경우는 보일러 하나에다가 이제 추출과 스팀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가찌아 클래식이나 가찌아 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머블록이기 때문에 이게 스팀과 추출이 동시에 되질 않아요. 불가능하죠. 보일러 하나에다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이 WPM KD310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두 개를 달아가지고 이제 동시에 추출과 스팀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스팀의 강도는 어쨌든 작은 보일러에서 나오는 강도이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은데 WPM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스팀을 작동시킬 때에 펌프도 하나가 더 돌아가지만 그러면서 온도를 급격히 올려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온도를 올려줘가지고 스팀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그냥 사실 제가 KD310을 안 써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예측하건데 일단은 조금 의심은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광고를 하는 거는 뭐 ECM 클래식카에 비하면 스팀은 조금 더 나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냥 아무 짓도 안 한 서머블록보다는 펌프를 달아서 동시 추출되는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약간은 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면에서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KD310이 클래식카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61식 그룹 패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261식.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261 정품 그룹 패드가 왜 이제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261 정품 그룹 패드는 주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완전 통짜 주물입니다. 통주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 보존율이 좋아요. 열 보존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261식 그룹 패드로 물이 빠져 지나가면서 열 교환을 하거든요. 열 교환. 그 추출수하고 이 그룹 패드 자체에 그 데워진 그 온도가 열 교환을 하면서 여기서 온도가 안정적인 온도로 맞춰지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고 하면 261 그룹 패드가 통주물인데 그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클러라고 그러죠. 지클러가 뭐냐면 어떻게 말하면 그냥 바늘 구멍으로 어떻게 물이 나가는 것을 좁혀줘서 압력을 높여주는 걸 지클러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물이 나오는 호수 관은 다 한 요 정도 굵기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는 작습니다. 근데 한 요 정도 굵기라고 하면 이제 이 지클러가 여기 앞에 딱 박히게 되면 바늘 구멍으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늘 구멍. 그래서 바늘 구멍으로 바뀌면 구멍이 작아지면 당연히 압이 쫙 세지겠죠. 그래서 이 바늘 구멍의 장점이 뭐냐? 압력도 세지고요. 이 바늘 구멍이면은 이 그룹 패드와 물이 마찰되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열 교환 속도가 겁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니 뭐 그 그룹헤드 잠깐 지나가는 그 속도 안에서 열교환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261 정품 그룹헤드는 이 261 그룹헤드 통짜 주물 안에 자체적으로 G클러가 박혀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61 그룹헤드 자체는 그 바늘 구멍 같은 그 G클러와 통짜 주물이 핵심이 되는 거죠. 요것 때문에 요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열교환을 하면서 온도가 얼추 맞춰지는 겁니다. 261 레전드가 HX 방식이 아주 고전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맛있는 이유. 근데 실제로 그 온도계를 꽂아가지고 보면 온도가 굉장히 들쭉날쭉하지만 추출을 했을 때는 맛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크게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이 261 그룹헤드의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가 이 빠져나갈 때 추출할 때는 얼추 열교환을 해서 맞춰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사실은 61년도에 개발됐던 것 치고는 굉장히 과학적인 구조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게 또 261 그룹헤드의 장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61 그룹헤드는 이 구조상으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물이 흘러내려간 다음에 G클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방식이라서 이 모터 펌프의 압력이 좀 늦게 전해집니다. 한 4초에서 5초 정도 늦게 전해져요. 네, 물이 꽉 찰 때까지 안 전해지니까 그 정도로 좀 늦게 전해져요. 그래서 261 그룹헤드가 달려있는 것과 안 달리는 것을 차이를 생각해 보면 261 그룹헤드가 달려있는 머신이 추출 속도가 초반 추출 속도가 느려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추출하는 게 버튼 누르고 나서 한 4초 이내에 나왔다고 한다면 261 그룹헤드를 장착한 거는 적어도 8초에서 9초 이후에 나오는 거죠, 추출이. 좀 초반이 좀 느리게 나오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인퓨전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의 인퓨전이 아니라 뭔가 매뉴얼틱한 인퓨전은 아니지만은 프리인퓨전. 그냥 자동으로 인퓨전을 얼추 해주는 겁니다. 한 4, 5초 정도의 인퓨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퓨전은 약간 뜸들이기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걸 해주니까 261 그룹헤드가 굉장히 좋은 탁월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261식 그룹헤드라고 해가지고 261 그룹헤드를 그대로 모양을 형태를 본따서 만든 그룹헤드를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중공오신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써봤고 많이 다뤄봤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261식 그룹헤드라고 해가지고 261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네, 동일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거는 G클러 크기가 좀 다르고 사이즈가 좀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로는 압이 늦게 걸리는 거는 얼추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안에 그 G클러의 구멍 사이즈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261식 그룹헤드는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WPM의 261식 그룹헤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일단은 요거는 약간의 약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격에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요거는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는 서머블록 방식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서머블록을 쓸 것 같으면 적어도 가치야 클래식 정도로 저렴하거나 가치야 퓨어만큼 저렴한 머신이어야만 서머블록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머신이 이제 사실 획기적인 가격에 서머블록이 아닌 보일러를 달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모넬리 오스카 2입니다. 오스카 1은 이제 단종이 됐기 때문에 중고 매물밖에 구할 수 없지만 오스카 2 같은 경우는 신품으로도 있습니다. 가격은 바로 110만 원. 지금까지 주는 게 제일 저렴합니다. 110만 원. 말도 안 되게 싸죠. 무려 마누스보다 30만 원이 저렴합니다. 마누스보다 30만 원. 자, 근데 보일러를 보시면 보일러 용량이 마누스가 1.8리터 있는데 오스카는 2리터입니다. 무려 200ml가 더 많죠. 보일러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크게 짜세 있습니다. 안에 뚜껑 열어보면 정말 큽니다. 이 보일러에서 나오는 그 스팀압, 지난번에 제가 오스카 1으로 보여드렸죠. 스팀압 보셨죠? 거의 그냥 물론 업소용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냥 한두 잔이 추출하는 이 보일러의 이 스팀의 세기는 업소용이라고 해도 뭐 이렇게 사실 꿀리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스팀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업소에서 쓰는 것처럼 연속으로 쉬지 않고 자꾸 내리면 압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나 제 경험상으로는 한 30초 정도만 그 텀을 주어가면서 연속 추출을 하게 되면은 스팀도 거의 뭐 큰 문제 없이 쓸 수가 있다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시모넬 오스카는 다른 부분에서 단가 절감을 했습니다. 일단 보일러 크기로는 사실 완전 짱이에요. 어디서 단가 절감을 했냐면 그룹헤드죠. 161 그룹헤드도 아닙니다. 261식 그룹헤드도 아닙니다. 일반 그룹헤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모넬리 같은 경우에 아쉬운 점은 이제 추출수가 G클러도 사실 안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출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링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확률적으로 그냥 기술이 없을 때에 좀 높아진다는 이야기지 사실 테크닉만 좋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오스카를 좋아해요. 제가 사실은 뭐 이런 거 사실 별로 안 가리거든요. 좋은 머신이 있으면 더 좋지만은 그 추출수 좀 많으면 그 많은 거에 맞는 분쇄도와 이게 도정의 양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추출하면 되니까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라서 네, 저는 오스카 괜찮습니다. 그룹헤드에 약점이 약간 있고요. 그 다음에 PID가 없어요.
PID가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 됩니다. 온도가 몇 도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역시나 저도 온도에 별로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맛을 보고 저는 이제 이 맛이 나온다면 온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또는 분쇄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지 온도계가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편하죠. 그러나 없어도 한 두세 번 하면 저는 세팅을 잡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PID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서 시모넬리 오스카 2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가성비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온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압력 게이지 이런 게 또 안 달려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그룹헤드가 꼭 1261 그룹헤드였으면 좋겠다. 추출이 더 중요하다. 이러는 분들은 사실 저는 마누스로 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렇게 네 가지 머신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라떼 아트를 많이 하신다. 스티밍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추출은 기본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저는 그냥 오스카2입니다. 오스카2가 가격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요. 물론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도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앞에는 스테인인데 옆이랑 이쪽은 조금 플라스틱을 섞어놨거든요. 그래서 단가 절감을 좀 해놨는데 껍데기가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뭐 떨어뜨리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으니까 오스카2도 난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서 가성비만 놓고 딱 봤을 때는 오스카2 완전 진짜 질이고 오지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추출에 관심이 좀 높다. 추출을 이제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마누스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마누스랑 클래식카 그리고 KD320은 아닌 것 같은데 마누스 클래식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레전드, 261 레전드에 달려있는 이 레버식의 추출이라 가지고 완전 수동이긴 한 게 그게 또 단점일 수도 있는데 레버식이라 가지고 절반만 딱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솔레노이드 밸브만 딱 열리면서 저압 추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다 올리면 모터 펌프가 돌아가면서 원하는 압력 한 9바 정도가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누스와 클래식카 261 그룹 헤드이기 때문에 프리인퓨전이 되지만 이 레버식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이제 수동의 인퓨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사실 오스카의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거든요. 인퓨전을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마누스나 이쪽 마누스로 가시는 게 사실 좀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카는 가격이 비싸가지고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보일러와 이런 거의 장점들, 단점들 보면서 얘는 추출이 어떤 이점이 있나, 얘는 스팀이 어떤 이점이 있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해 가시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중고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새 거를 살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특히 가정용 머신 같은 경우는 보통 구매하신 다음에 조금 하다가 사실 귀찮거든. 귀찮으니까 조금 하다가 뭐 진짜 몇 번 안 썼는데 중고나라에 나오면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A급 이제 중고 매물들이 가정용 머신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중고 매물을 지금 중고로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잘못 걸리면 이제 또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태를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어쨌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은 머신 비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깔끔하다라는 거. 그냥 편의 기능만 가지고 비교하면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나가야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꼭 제가 바리스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연락을 받았었는데 어떤 이제 이런 관심이 많다는 사장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셔서 자기가 머신에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하시냐고 하니까 근데 지금 아직 좀 잘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보일러가 싱글 보일러랑 듀얼 보일러가 뭐가 달라요?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머신을 연구한다고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싱글 보일러와 듀얼 보일러도 구분을 못 하는데 연구를 한다고? 대체? 정말 충격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리스타 사이에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핸드드립. 뭔가 이거는 분석할 수 없고 이렇게 공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꾸 신비주의로 가시는데요.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돼요. 성분학을 공부하면 돼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자꾸 뭔가 신비주의를 주입하면서 막 연구한다. 내가 요새는 물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는 뭔가 이게 분쇄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물의 온도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거를 배울 수가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공부를 하는 바리스타. 자, 펜을 듭시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